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이후로 현재 베트남 국제결혼은 현지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국제결혼의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몇몇 업체들이 현재 국내 체류 여성들을 소개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분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 여성을 편하게 소개받고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희에게도 국내에 있는 여성에 대하여 문의를 주시곤 하는데요. 당연히 저희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국제결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고 장점보다는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여성을 소개받길 원하신다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1. 베트남산 혼인신고 방식이 아닌 한국산 혼인신고 방식인 경우 일반적으로 베트남 국제결혼은 현지에서 베트남 선혼인신고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당연히 이유는 훨씬 더 쉽고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선 혼인신고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서류 처리 비용으로 몇 백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베트남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정도 비용 차이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들은 문제가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유학생으로 체류 중인 여성들을 제외한다면 다른 비자로 체류 중인 베트남 여성들은 반드시 본국에 다녀와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쉽게 다녀올 수가 없는 것이죠. 베트남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잡더라도 베트남에서 격리를 해야 하며 당연히 한국에 돌아와서도 격리해야만 합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10월에는 베트남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한국 입국 실무격리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양국 모두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면 그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2. 해당 여성이 불법 체류 중인 여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기간과 모든 비용이 문제되지 않는다 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여성과 결혼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해당 여성이 불법 체류 중인 여성이라면 절대 결혼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당연히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성이 마음에 드니까 혼인신고 없이 그냥 동거를 하시겠다고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단속에 걸리면 불법 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고 강제 추방당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강제 추방 후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잦은 출국 제도로 원 범칙 금액을 30%나 50%만 부과받고 출국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선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어려우며 무조건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국내에 있는 불법 체류 여성과 결혼을 하신다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결혼을 한 뒤 신부와 성리별을 할 수 있으며 결혼 진행을 계약한 업체와 환급금 문제로 분쟁을 벌이셔야겠죠. 당연히 문제가 있는 여성을 소개했으니 업체가 무조건 환불해야 하지 않냐고 물으시겠죠. 물론 여성이 불법 체류 중인 것을 업체가 고의로 숨겼거나 현재 상황을 솔직히 말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남성분께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업체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책임을 지는 업체라면 불법 체류 여성을 소개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고도 소개한 업체라면 환급에 대한 부분도 법적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불법 체류자가 아닌 여성들은 아무 문제 없다. 그렇다면 불법 체류가 아닌 정상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여성들은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외국인이 한국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내용에서 유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유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면 본국에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유학 비자를 결혼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 취업 비자와 같은 방식으로 체류 중인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할 경우 결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국에 다녀와야만 합니다. 여기서 코로나로 인한 이동의 제한과 격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혼 과정이 더 힘들고 비용도 일반적인 국제결혼보다 2배 이상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결혼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뒤에 남성과 이혼은 했지만 체류 가능 기간이 남아있는 여성들도 있는데요. 당연히 부부 사이의 문제는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혼 안 하는 이유가 신랑과 신부 중 어느 한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의 문제인지 확신할 수 없죠.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는 해당 여성을 소개했을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랑분께서 많은 고민 없이 여성을 선택하시거나 계약권 수만을 생각하는 업체를 만나신다면 결혼 진행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4. 베트남은 한국과 다르다. 이 부분은 여성의 선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체 결혼 진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하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일처리나 행정처리 같은 것은 한국인에게는 답답할 정도로 느립니다. 또한 한국에 맞게 빨리빨리를 외쳐대면 많은 실수가 발생하여 오히려 더 늦어질 수도 있죠. 베트남에서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겪는 한국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여유있게 기다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정부에서 어떠한 방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실무자들이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으며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다시 추가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있는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을 진행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현지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국내에 있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진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위험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요. 물론 확실한 신분 확인과 현재 상황에서의 결혼 진행이 철저히 준비된 업체라면 국내 체류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저희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최근 몇몇 업체들이 불법 체류 여성들까지 소개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국내 체류 중인 여성분들을 소개받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만 하며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만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국내에 있는 외국인 여성이라고 하여 결혼이 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상 팅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